최근 한국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 발표로 넘어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과연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제 불안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내수 부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단순한 대책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추가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제 정세의 불안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비까지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며 우리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같은 금액으로 장을 보더라도 예전보다 물건을 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외식비 부담도 커지면서 많은 가정이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방문 고객 수가 줄어들면서 하루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손님이 가득 찼던 가게도 요즘은 빈자리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경제 상황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입니다. 추경은 이미 편성된 본 예산으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하게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 두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추가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 충격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속도와 규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 부처와 국회도 빠르게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단기 대응이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차등 지급, 둘째는 현금이 아닌 형태의 지급입니다. 먼저 차등 지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등 지급이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 현실적인 범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상치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2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50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제 생활 안정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급 방식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소비 쿠폰 등의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일부는 저축되거나 기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에게는 필요한 사용이지만 경제 전체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소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동네 식당을 이용하거나 근처 소형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계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소득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입니다. 둘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셋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넷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는 매달 고정 지출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이 들어오면 당장 필요한 공과금이나 식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추경 예산 전체가 모두 개인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기업 지원, 에너지 비용 안정화, 특정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현재 경제 상황과 개인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는 요즘 손님이 줄어서 하루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재료비나 임대료 일부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숭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이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라도 체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물가 안정이나 일자리 확대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지금 필요한 건 돈 몇십만 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과 물가 안정이라고 말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쟁의 중심은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준에 따라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게 되는 구조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애매한 중간 계층의 경우 우리도 힘든데 지원이 적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동네 상권이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이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처가 제한되거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비 쿠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견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될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흐름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국회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자체는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시기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빠른 경우 4월부터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다소 늦어질 경우에도 5월 전후로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논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고 관계부처와 국회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지원 금액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체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이지만 이 금액이 모두 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특정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이 체감하게 될 현실적인 지원 금액은 1인당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이 역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논의 구조와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비교적 현실적인 범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들 계층은 40만 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원 수준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중 식비와 공과금 비중이 높은 가구의 경우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20만 원 내외의 금액은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에 따라 체감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받느냐와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체감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기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4월에서 5월 사이 지급 시작, 일반 국민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 취약계층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공식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금액이나 지급 시기만큼이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아직 최종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원금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나 대상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 복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나 카드사 앱 또는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비교적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보통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첫날이나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몰리지 않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급 수단 선택입니다.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역 상권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역화폐가 유리할 수 있고 카드 사용이 많은 경우라면 카드 포인트 방식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 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 쿠폰이나 지역화폐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사용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 문자나 피싱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준다 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식의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 발표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금은 많은 가구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규모보다도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전달되느냐입니다. 차등 지급 방식과 소비 유도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단기적인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최종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제 체감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는 실행 과정과 국민들의 체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